청담 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을 때 가장 오랫동안 공들여서 해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저는 메이크업만 하면 왜 이렇게 눈이 작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걸그룹 분들이 실제로 대기실에 있을 때 온몸에 계속 막 치덕치덕 앞으로 안 찾을 수가 없는 제품이 바로 이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조롱이들. 오늘은 이것만 잘해도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화장이 잘해 보이는 잔재주, 잔꿀팁, 스킬 이런 것들을 좀 들고 왔는데요. 반대로 말하면은 다른 부분들을 다 예쁘게 해놓고서도 이 부분들을 놓치면은 화장이 되게 확 안 예뻐 보이고 화장을 좀 하는 사람인데도 화알못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아주 무시무시하죠?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꿀팁들이 아니고요. 기존에 말씀드린 적 없는 더더더 디테일한 꿀팁들을 모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꿀팁 쏙쏙 얻어가시고요.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디테일은요. 바로 지금 제 속눈썹을 눈여겨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바짝 올라가 있는 속눈썹 컬링입니다, 여러분. 이 디테일은 메이크업을 조금 한다 하시는 분들도 사실 좀 잘 놓치는 포인트예요. 저도 사실 좀 후다닥 하고 나갈 때는 속눈썹이 막 엉망진창일 때도 좀 많거든요. 아이라인이나 이런 거 조금 부족해도 이 속눈썹만 예쁘게 쫙 올라가 있어도 정말 화장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청담 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을 때 가장 오랫동안 공들여서 해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속눈썹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샵에서 해주는 것처럼 인조 속눈썹을 막 하나하나 잘라져 있는 거를 막 셀프로 맨날 붙이고 다니기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샵에서 받고 온 듯한 이렇게 아주 가지런하고 예쁜 속눈썹을 연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너무 다들 잘 아시겠지만 내 눈매의 곡률에 맞는 뷰러를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제 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눈이 많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앞부터 뒤까지 조금 평평한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뷰러 두 개가 되게 잘 맞습니다. 이 루나 뷰러랑 필리밀리 히팅 뷰러인데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나는 더 잘 처진다, 이 속눈썹이 예쁘게 가지런하게 잘 자리를 못 잡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필리밀리 히팅 뷰러 특히 좀 추천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히팅 뷰러여가지고 이 부분을 위로 온 하고 올려주면은 이게 좀 뜨뜻해지면서 고데기처럼 되는 거거든요. 속눈썹 고데기 플러스 뷰러 같은 거여가지고 이걸로 잘근잘근 이렇게 예쁘게 싹 찝어주면은 이렇게 속눈썹이 짱짱하게 예쁘게 올라갑니다. 오늘도 히팅 뷰러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속눈썹을 연출을 해줬거든요. 여기다가 추가 포인트로 요즘 더 디테일하게 아주 유행하고 있는 걸 또 알려드릴게요. 이 속눈썹 빗이 유행하기 전부터 사실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긴 한데 저는 이 눈썹 앞머리 이 부분을 조금 결을 살려줄 때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쇼츠랑 릴스 이런 데 보니까 그 스칼렛 언니님이라고 제 알고리즘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그분이 쇼츠에서 알려주셨던 방법이기도 하고 실제로 청담 샵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평소 쓰시는 마스카라를 쭉쭉쭉쭉 발라줘요. 그 다음에 1, 2, 3, 4, 5 하고 5초 정도 기다렸다가 이 속눈썹 빗을 사용해가지고 쓱쓱 예쁘게 빗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아주 예쁜 속눈썹으로 아주 가지런하게 연출이 되거든요. 보시면은 속눈썹 빗까지 딱 사용해주고 나니까 제 평소 메이크업보다도 더 예쁘게 이렇게 표현이 된 게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사실 도구가 조금 많이 들기는 하지만 내가 오늘만큼은 좀 메이크업을 디테일하게 예쁘게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히팅 뷰러로 예쁘게 한번 찝어주시고 깔끔하게 샥샥 잘 발리는 마스카라 평소 쓰시던 거 사용해주시고 피카소 속눈썹 빗까지 사용해서 샥샥 올려주면은 정말 디테일하고 예쁜 속눈썹 연출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다 추가로 나는 속눈썹이 너무 잘 처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에뛰드나 이런 데에 속눈썹 픽서를 또 팔거든요. 마스카라 픽서? 그거를 추가로 또 사용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정말 나는 이렇게 저렇게도 다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속눈썹 펌을 하신 다음에 이 속눈썹 빗만 잘 사용해서 쓱쓱쓱 예쁘게 잘 빗어주고 마스카라만 예쁘게 하고 다니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만큼 이 청담 샵에서도 엄청 공들여서 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속눈썹 연출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디테일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애교살을 만들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애교살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자주 놓치는 포인트를 알려드릴 건데요. 언니, 저는 애교살 메이크업만 하면 왜 이렇게 눈이 작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해답은 바로 요
요 부분에 있습니다. 요 부분. 제가 요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 할 때도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아주 조금만 떼고 딱 해야 된다고. 그런 것처럼 애교살도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언더 점막 가까이까지 막 섀도우를 발라봤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약간 눈이 부어 보이기도 하면서 작아 보이면서 약간 눈이 찌부된 것처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 작아 보이는 눈을 아주 쉽고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일단 면봉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면봉으로 해가지고 이 안쪽까지 싹 다 발려있는 그 눈이 작아 보이는 애교살 섀도우를 슉슉슉슉슉슉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쓱 훑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면봉을 파우치에 안 들고 다닌다. 근데 내 파우치에 약간 섀도우나 쉐딩 같은 게 좀 있네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얇은 브러쉬에다가 음영 섀도우를 묻혀가지고 언더 뿌리 점막 쪽에 한 줄로 사사사삭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정말 이 눈이 부어 보이는 게 싹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메이크업에도 이 안쪽에 음영을 한 줄 싹 넣어주는데 눈이 작아 보이지 않고 부어 보이지도 않게 아주 예쁘게 애교살 메이크업이 연출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아주 예전에 눈이 많이 작은 시절, 무쌍 시절에 애교살 메이크업을 내가 하지 않고 남이 해주면 자꾸 눈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때부터 느꼈던 팁인데 혹시 아직 모르고 계신 재롱이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애교살 메이크업 할 때 이 부분도 꼭 신경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디테일은요. 나 저 언니랑 똑같은 섀도우, 똑같은 블러셔 발랐는데 왜 이렇게 내 얼굴엔 저렇게 예쁘게 색감이 안 올라오지? 나랑 같은 제품 맞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 분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봐주세요. 제가 메이크업을 되게 오랫동안 해오고 또 메이크오버 컨텐츠도 되게 여러 차례 촬영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 왜 여배우분들이나 이렇게 TV에서 보다 보면 와, 피부가 다 했다 이렇게 생각될 때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목구비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피부 톤만 아주 깔끔하게 잡히기만 해도 훨씬 얼굴이 생기 있어 보이고 예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실 때도 이 베이스 단계에서부터 이 톤을 예쁘게 잡아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올리는 색조 메이크업도 정말 2배로, 3배로 더 예쁘게 이렇게 딱 표현이 되거든요. 약간 이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확 올려주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같은 파운데이션, 같은 쿠션을 사용을 하더라도 이 밑바탕에서부터 톤을 잡아주냐 안 잡아주냐에 따라서 정말 표현도 다르게 되거든요. 우리 왜 그 외국 뷰티 유튜버 분들 보면은 뭐 어디는 초록색 코렉터, 어디는 주황색 코렉터 막 밑바탕에서부터 톤 잡는 거를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코렉터를 막 나눠서 써갈 만큼의 여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수고를 싹 덜어줄 휘뚜루 마뚜루템을 좀 써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추천드릴 요 나인 위시스의 VB 프리미엄 톤업 크림입니다. 이 제품은 진짜 꼼수템이자 휘뚜루 마뚜루템이자 정말 스피드템이자 효율템이자 정말 뭘 갖다 붙여도 정말 다 소화할 것 같은 그런 아주 만능템인데 보시면은 이게 발림성이 정말 수분 크림처럼 그냥 발리거든요. 정말 가볍게 산뜻하게 촉촉하게 싹싹 발리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제 원래 누런 피부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화사해지면서도 정말 끈적임 없이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정말 신기한 제형이에요. 보통 톤업 크림이라고 하면은 뭔가 조금 둥둥 뜰 것 같고 막 화장 뭉치게 할 것 같고 막 이런 편견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뻑뻑하거나 둥둥 뜨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촉촉한 제형이어가지고 되게 물방울이 톡톡 터지는 것처럼 아주 촉촉하게 수분 크림처럼 발리는 제형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목까지 싹 다 이 나인위시스 톤업 크림을 발라줬거든요. 근데 이게 옷깃에 뭐 이렇게 베이지로 묻어나거나 그런 거 하나 없이 깔끔하게 묻어남 없이 끈적임 없이 마무리되는 점이 정말 좋아요. 제가 오늘도 원래 쓰던 쿠션 그대로 썼고요. 그 전에 이 단계만 하나 추가해 준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원래 쓰시던 파운데이션, 쿠션 그대로 다 쓰시고 그 전 단계에 이 톤업 크림 하나만 추가해 주시면 훨씬 더 톤 정리되고 훨씬 더 예쁘게 색조가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바르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딱 바를 때부터 보시면은 정말 로션처럼 엄청 촉촉하게 스며들 듯 발리는 거 보이세요? 제가 이렇게 반반 발라봤거든요. 근데 정말 가오나시처럼 막 허옇게 질린 듯이 표현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자연스럽게 여배우 피부 느낌으로 화사해져서 사실 그 위에 추가로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쓰지 않고도 얘 하나로 톤 잡아주고 컨실러만 살짝 해줘도 파데프리용으로도 진짜 예쁜 피부 표현이 됩니다. 그 위에다가 다른 베이스 제품 올려서 오늘처럼 표현을 해줘도 뭐 두껍거나 텁텁해지는 느낌 없이 그냥
내 원래 피부 자체가 좀 화사해진 미백 제품 정말 열심히 써가지고 피부 안에서부터 아주 뽀얘진 듯한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해줘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낯 피부일 때 보면은 약간 입 주변이랑 약간 눈 주변이랑 해가지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톤이 완전 균일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균일하지 못했던 톤을 싹 예쁘게 잡아주기 때문에 좀 나한테 칙칙하게 안 예쁘게 올라왔던 색조들도 이렇게 아주 뽀용뽀용하게 상세 페이지에 있는 그런 느낌으로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저는 이 톤업 크림을 정말 만능템으로 다용도로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베이스 전 단계 톤결 정리용으로도 잘 쓰고 동네 나갈 때 파데프리 꾸안꾸용으로도 되게 잘 쓰고 이렇게 목 컬러 맞춰주는 데도 쓰고요. 제가 오늘은 여기 어깨가 좀 가려져 있지만 하와이 가서 탄 게 아직도 돌아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어깨 부분에 탄 거 감출 때도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톤업 크림 하나에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까지 싹 다 들어가 있어서 진짜 만능 일석삼조템입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TMI인데 제가 청담샵 갔을 때도 이 청담샵에서 걸그룹 담당해주시는 쌤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걸그룹 분들이 실제로 대기실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바르는 게 이 톤업 크림이래요. 톤업 크림을 온몸에 계속 막 치덕치덕 바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뭐 베이스뿐만이 아니라 몸이든 다 톤 맞춰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 얘가 이제까지 무려 100만 개 넘게 판매된 찐찐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에다가 네이버 뷰티 윈도우부터 공식몰까지 정말 1위는 싹 쓸어간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제롱이들 중에서 색조가 많이 예쁘게 안 올라와요, 톤이 칙칙해요, 톤이 잘 안 맞아요 하셨던 분들은 베이스 전 단계에 이 톤업 크림 한 단계만 추가를 해보셔도 훨씬 더 퀄리티 높아진 디테일한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완전 추천! 자, 그리고 네 번째 디테일 팁은요. 다른 메이크업을 다 예쁘게 하고 나서 코에 일자로 찍찍 그어놔가지고 코밖에 안 보이는 분들이 또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화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몰랐을 때 흑역사 시절에는 앞에서 봤을 때 일자로 얄쌍하면 단 줄 알고 찍찍 긋고 다닐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다른 데 다 하고서도 코가 그렇게 보이면은 뭔가 화장이 정말 못해 보이고 아마추어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장이 잘해 보이는 쉐딩 팁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요 코 벽이에요. 쉐딩이라고 하면은 앞에서만 보고 씩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쉐딩은 이렇게 돌려서요. 여기서부터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쉐딩하는 거 좀 찍어왔는데 코 쉐딩만 했다 하면 티가 좀 심하게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먼저 좀 해주세요. 제가 잘 쓰고 있는 바닐라 코 파우더를 사용해가지고 코 쪽에 파우더 처리를 먼저 좀 해줬고 그 다음에 살짝 통통한 브러쉬에다가 연한 쉐딩 컬러를 묻히신 다음 1차 음영을 넣어줍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어색해지지 않도록 코 벽 쪽까지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살짝 더 좁은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진한 쉐딩 컬러를 묻히신 다음에 이렇게 약간 콧볼이나 조금 더 쉐딩이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에 2차 음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옆에서 봐도 정말 자연스럽게 높아진 콧대를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연출하고 나니까 코가 이렇게 앞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똑같이 예쁜 쉐딩을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코 쉐딩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기는 한데 정말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어가지고 이렇게 디테일 팁에 한 번 더 넣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디테일 팁은요. 아이라인을 이제는 다들 웬만하면 잘 그리세요. 일자로도 잘 그리시고 고양이 눈매, 강아지 눈매 다들 너무 잘 하시는데 잘 그리기만 하고 이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또 되게 은근히 많더라고요. 바로 컬러 맞추기입니다. 저는 사실 블랙 아이라이너를 싹 쿨톤 메이크업을 할 때 아니면 거의 이제는 안 쓰거든요. 근데 아직도 블랙 라이너를 써왔던 그 또렷함에 살짝 중독이 돼가지고 이 메이크업 톤이랑 맞추지 못하고 계속 블랙 라이너로 약간 떠 보이게끔 연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블랙 라이너를 무조건 쓰지 마세요가 아니고 블랙 라이너가 어울리는 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드립을 바를 거고 이 섀도우는 거의 안 한 느낌의 아이라인 포인트를 줄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약간 쿨톤 계열 메이크업을 했을 때 있죠. 그럴 때는 블랙 라이너를 써주는 게 조금 더 색감을 잘 맞는데요. 예를 들어 저처럼 완전 봄웜 라이트에다가 만약에 봄웜 메이크업을 막 했어. 거기에 라이너만 블랙으로 쫙 잡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말 아이 메이크업이 많이 어색해집니다. 이렇게 세상 봄웜 메이크업에 블랙 라이너를 찍
그어두거나 세상 쿨톤 메이크업에 이렇게 밝은 브라운 라이너를 써버리면 정말 아이라인과 섀도우가 따로 놀게 되거든요. 이렇게 아이라인도 컬러를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약간 브라운도 좀 싫고 난 또 블랙도 또 너무 또렷해서 싫고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휘뚜루마뚜루 쿨, 웜 할 것 없이 다 쓸 수 있는 컬러가 요즘에 또 많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제 노베브 신상에도 또 추가가 됐어요. 오늘 제 메이크업에도 저는 약간 전체적으로 뉴트럴 톤으로 하긴 했는데 살짝 더 쿨톤에 가깝게 조금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도 둥둥 뜨지 않게 아주 예쁘게 어울리는 게 바로 이런 뮤트 브라운 아이라이너입니다. 이렇게 뮤트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주시면은 정말 아이라인 컬러 맞추는 게 어렵지 않게 되거든요. 난 이도저도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럴 때 블랙, 이럴 때 브라운 쓰는 거 너무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뮤트 브라운 라이너를 사용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아이라인 컬러도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되는 정말 디테일 팁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디테일 팁입니다. 우리가 또 아이라인까지는 마스터를 했다고 치고 아직까지는 화장을 좀 한다 하시는 분들도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이지는 않은 분야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립 라인입니다. 립 라인. 언니는 원래 립라인 예쁘지 않아요? 기만이에요, 기만! 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니고, 제가 생 입술이랑 이렇게 립라인을 만들어준 거랑 정말 느낌이 많이 달라요. 저는 특히나 여기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 이 윗입술에 이 양 옆부분이 조금 안쪽으로 꺼져 있는 느낌인데, 그래서 이렇게 립 펜슬을 사용을 해가지고 양쪽에 내가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에 이렇게 살살살살살 라인을 조금 그려준 다음에 베이스 립을 바른 다음 이 립 라인이랑 조금 그라데이션 해주듯이 퍼뜨려주시고 그 다음 포인트 컬러를 딱 발라주시면은 아주 예쁜 립이 완성이 되거든요. 오늘 이렇게 립 보면은 진짜 좀 오동통해 보이고 너무 예쁘게 표현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립 펜슬을 좀 굳이 너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 애교살 메이크업도 예전에는 굳이 애교살에 그냥 섀도우 하나만 바르면 되지 굳이 컨실러 밑작업까지 해야 되냐라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이 애교살 컨실러가 거의 필수템처럼 출시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립 펜슬도 이 화알못 단계를 거쳐서 중수를 거쳐서 이제 고수가 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안 찾을 수가 없는 제품이 바로 이 립 펜슬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립 펜슬을 못 챙긴 날에는 정말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메이크업을 하다만 느낌이 들더라고요. 써보신 분들은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6가지의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화장이 잘해 보이는 디테일 꿀팁들을 가져왔는데요. 다들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조금 흔히 볼 수 있는 꿀팁들보다 정말 제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꿀팁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우리 재롱이들도 오늘 영상에 나온 꿀팁들 많이 써먹어가지고 어디 가서 나 화장 잘한다! 라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